공업수학 1 이산수학 돌아보기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전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한번 복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너무 졸려서 지금 커피를 좀 마시고 왔는데요.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동영상 강의를 보다 보면 이게 좀 나른하고 졸리잖아요. 네. 제 목소리를 그 졸음의 ASMR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네. 앞으로 더욱더 졸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학교 다니 예전에 고등학교 때였나요? 그 제가 뭘 하느라고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뭐 읽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뭐 발음이 나쁘진 않은데 듣다 보면 이상하게 좀 나른하고 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오랜 습관이란 얘기죠. 뭐 이게 갑자기 바뀔 리는 없고. 그래서 말을 제가 뭐 못하는 편은 아니고 뭐 문장 구사력이 그렇게 후진 편은 아닌데 말을 그렇게 엄청나게 막 재미있게 하진 않아요. 재미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는 노력하죠. 그런데 말을 딱 들었을 때 말투만으로도 빵빵 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지체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주 꾸러기체를 쓴다거나 그런 특유의 톡톡 튀는 말투를 써서 듣는 순간 이렇게 귀에 쏙쏙 꽂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매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좀 그런 캐릭터를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직업을 갖고 보니 제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뭐 약간 재미없는 DJ나 아나운서 같은 말투를 쓰고 있는 셈이죠. 네, 자기 미화 쩌네요.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자료의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강의 자료는 이제 로직 서킷에 관한 것들이죠, 주로. 그래서 앞에서 이제 AND, OR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네, 쭉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생활에 응용하는 파트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보니 이미 제가 예전에 동영상 만들 때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응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 2장의 그 어플리케이션 파트는 여러분이 그 우리과에서 진행하는 혁신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교육 기회인 SMSCP 과정에서 적용되는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기계를 다룰 때 어떤 현장에 있는 작동되는 그런 장치들을 다룰 때 아주 기본이 되는 논리적인 스위치들인 거죠. 사실은 뭐 이게 개별적인 스위치로 다 존재하지는 않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죠. 논리적인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응용 파트가 처음에는 이 로직 서킷에 관한 게 나오고 뒤로 가면 이 로직 서킷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하는 칼큘레이션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뭐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동영상에서 잠깐씩 설명을 드리지만 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 안에 이 로직 서킷들이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AND, OR, NOT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로직 게이트들이 모여가지고 그 작은 회로를 이루고 그 회로들이 또 모여서 집적 회로를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 핸드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계산 칩이 되는 겁니다. 뭐 컴퓨터로 치면 CPU, 모바일도 뭐 모바일 CPU가 있죠. 그런 연산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거기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계산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움직이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아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상세한 수준의 작동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작동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력한 거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그 스위치 껐다 켰다로 바꿔주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도 계속 배우게 되는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컴퓨터는 그걸 소프트웨어가 바꿔서 기계에다가 전달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AND는 시리즈 스위치, 직렬 스위치에 해당을 하고
OR은 패러렐 스위치에 해당을 한다.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겠죠. 그래서 true가 close에 해당하고 false가 open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close 이렇게 닫혀 있어야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output으로 따지면 on이 true고 off가 false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불리언 expression, 그러니까 부울대수에 의한 표현법을 또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미리 맛을 보여주는 건데요. true와 false를 그냥 1과 0으로 표현을 해요. 이러면 이제 좀 더 간단하죠. 네, 우리가 아는 숫자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서 input output으로 그 truth table을 input output table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true와 false를 그냥 1, 0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not gate, 그 다음에 and gate, or gate, 이것들을 input output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 2.4에 관련된 예제들은 뭐 제가 이미 숙제로 냈었고요. 그래서 인풋 시그널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한번 계산해 봐라, 뭐 이런 건데요. 뭐 예를 들면 1, 0, 1이 들어왔다. 그럼 OR이니까 1이 나오고요. 낫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럼 1과 0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반대로 이제 얘를 가지고 이 로직 서킷 회로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다시 만드는 거, 요거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냥 해보면 되죠. 이걸 다 적는 거죠. 여기가 and니까 p and q, 이건 not r이 되겠죠. 그럼 p and q와 not r을 다시 and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다 똑같은 and와 and이기 때문에 사실은 괄호는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뭐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이 반대로 어떤 것이 그려져 있을 때, 그 불리언 익스프레션으로 나와 있을 때 이것을 반대로 회로도로 그려보라, 뭐 이런 거죠. 네, 이것도 뭐 과제로 냈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냥 요 구조를 보면서 한 단계씩 해나가면 되죠. 유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 괄호 안쪽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 따지는 거예요? 네, 연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네, 계산 순서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될지를 따져서 개부터 어디에 먼저 하는 걸 왼쪽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걸 오른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숙제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일단 OR이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거, 여기에 이걸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제일 넓은 거에서 그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순서는, 정보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그리는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뭐 제 취향을 강요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simplifying 하는 건데요. simplifying 하는 방법은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로직 스테이트먼트 본 거랑 똑같아요. 로직 스테이트먼트 본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죠? 네, truth table, 그러니까 여기서는 input output table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로직 엘지브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 문제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봤더니 여기는 P고 여기는 not Q니까 P and not Q예요. 여기는 P고 여기는 Q니까 P and Q고, P and not Q와 OR P and Q를 이렇게 했네요. 그런 다음에 이쪽은 또 Q가 들어가니까 이 전체에다가 Q를 AND로 연결했네요. 그래서 정리된 게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simplifying 하느냐를 따져보면, 자세히 보시면 P AND가 공통적인 거니까 distributed row를 반대로 거꾸로 해서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면 p and를 묶고 남은 게 not q와 q죠. not q와 q를 or로 연결해버리면 이게 항상 true가 되죠. 네. 그럼 p랑 어떤 것을 true로 and를 하면은 뭐가 돼요? 그냥 p가 되죠. 뒤에 얘는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네. 따라서 p and q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넣어보는 거죠. 뭐. 다 넣어보는 겁니다. 근데 다 넣어볼 때 이걸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Q가 있기 때문에 그 11, 10, 01, 00 요 네 가지를 다 넣어야 되는데 Q가 이쪽에 들어가서 AND가 들어가기 때문에 Q가 0이 되면 무조건 빵이에요. 맞나요? 네. Q가 0이 되면 다 빵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럼 두 가지 다 Q는 1이에요. Q는 1이고 여기에 도착이 1이 됐습니다. 그 다음 P가 1인 경우와 P가 0인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P가 1인 경우를 한번 보죠. P가 1이면 여기가 1이고요. Q가 not을 통과하니까 0이 됩니다. 1빵은 AND니까요. 빵이 됐고요. 이쪽은 P가 1이고 Q가 1이니까 1이 됐습니다. 두 개가 OR로 묶이니까 네, 1이 됐네요. 그래서 1과 1이니까 여기는 1이 됐습니다. R이 1이 됐네요. 자, 그러지 않고 이제 다시 초록색들을 지우고 이번엔 P가 0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P가 0이 들어갔고 Q가 AND를 통해서 not을 통해서 0으로 바뀌었어요. 00을 AND 하면 0이고요. 역시 P가 0이고 Q가 1이니까 AND를 하면 0이 됩니다. 00을 OR을 하면 0이 되고요. 10을 AND를 하면 0이죠. 네, 그래서 봤더니 아웃풋이 1 빵빵빵이 나왔어요. 이 아웃풋은 이 인풋 아웃풋 테이블은 P and Q의 인풋 아웃풋과 똑같으니까 얘는 P and Q와 이퀴벌런트 하다. 네, 뭐 원래는 세 개를 쓰는 게 정확한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되는구나. 좋은데? 네, 몰랐어요. 이런 게 되는지. 오, 별게 다 있구만. 네, 제가 아직 뭐 익숙치 않은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아직도. 그다음 뭐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이런 게 나옵니다. NAND 게이트는 쉐퍼 스트로크 그냥 수직선 아래로 쫙 내린 걸로 많이 쓰죠. 뭐 아니면 여러분들 그 과제할 때 이런 거 기호가 잘 없는데 어떻게 하셔 하면 특수 문자 기호에서 갖다 쓰셔도 되고 그래도 없으시면 그냥 뭐 이렇게 글자로 쓰셔도 제가 다 알아봐요.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혹은 그래도 더 힘들다 그러면 손으로 쓰셔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구글 문서에 첨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네. 그래서 쉐퍼 스트로크는 not and 그러니까 and 다음에 and를 한 다음에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원래는 and는 1 빵빵빵이니까 네, 뒤집으면 빵 111이 되고요. 반대로 Pierce Arrow라고 불리는 노아는 OR의 반대니까 OR은 111 빵이었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빵빵빵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not을 의미하는 네, 작은 점이 붙어 있죠. 원래 이렇게 생긴 거를 얘만 줄인 거죠. 네. 그래서 쉐퍼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OR을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복잡하게 썼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강의에서도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이쪽으로 하는 건 좀 어렵고 반대로 하는 것만 직접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P NAND P 하면 P NAND P만 한번 보시면 여기 적힌 것처럼 AND에다가 not을 붙인 거고요. Q AND Q도 앞에다 not을 붙인 거죠. 거기다가 또 쉐퍼 스트로크가 있어요. 그러면 not P와 not Q에 여기에 NAND가 붙어 있는 거니까 얘들끼리 다 적고 그 다음에 AND하고 또 not을 붙이는 거니까 드모르간 법칙 쓰면 not 그리고 AND는 OR이 됐죠. 그래서 PORQ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 했던 거라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2.5입니다. 2.5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5 부분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보다 이진수에 좀
많이 낯설음 네,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것부터 이제 낯설어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대화가 시작이 안 되니까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고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거에 대한 연습은 좀 각자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요 부분은 요런 것들은 좀 연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놨지만 209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이 원칙적이라기보다는 제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방식은 209를 2로 나누면 104 나머지 1, 104를 2로 나누면 52 나머지 0, 뭐 이렇게 해서 다 쓰면은 네, 이렇게 해서 된다.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110, 1000, 1,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이진수로 쓰면 된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2, 4, 8, 16, 32, 64 공간이 부족하네. 128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러면 우선 209 128 있는 거예요. 네. 128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네. 81이 남죠. 네. 그러면 128 더하기 81에는 64가 들어가죠. 64를 빼면 17이 남습니다. 그럼 32는 일단 건너뛰어야 돼요. 32는 없으니까. 그럼 128 플러스 64 그 다음에 16 더하기 1이 된 거죠. 그럼 다 끝났어요. 여기 1 빵빵빵 1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숙제 풀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되도록이면 4자리씩 끊어서 쓰시는 게 여러분들 실수를 덜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공백을 주거나 뭐 쉼표를 쓰거나 하는 방법인데, 쉼표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렇게 4자리씩 공백을 두고 쓰시면 실수를 좀 덜 하겠어요. 그래서 이진수의 덧셈과 뺄셈은 십진수랑 똑같고요. 십진수랑 똑같은데 다만 이제 뺄셈의 경우에 윗자리에서 가져오는 숫자가 윗자리에 하나가 아랫자리로 오면 십진수에서는 말 그대로 십진수니까 10이 됐잖아요. 이진수니까 2가 된다라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나머지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0에서 1을 못 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만들고 2를 가져온다는 거죠. 2 빼기 1은 1.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을 못 빼니까 여기를 또 마이너스 1로 만들고 2를 가져오면 2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에요. 그럼 또 마이너스 1에서 0을 못 빼니까 1이 됐던 걸 0으로 바꾸고 2를 가져오면 2 빼기 마이너스 1은 1이 된다는 거고, 그럼 또 0에서 1을 못 빼니까 0으로 만들고 2로 바꾸면 2 빼기 마이너스 1, 2 빼기 1 하면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0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 헷갈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 헷갈리면 이 숫자들을 십진수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네. 1, 2, 4, 8, 16 하면 얼마예요? 네. 8과 16이니까 얼마입니까? 24죠. 빼기 1, 2, 8 1, 2, 8이니까 11이죠. 그럼 13입니다. 13이 맞게 나왔는지 1, 4, 8 13 맞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진수와 십진수를 이렇게 바꿔서 임의의 숫자 뭐 아주 많이도 필요 없고 하여튼 100 근처 100이 조금 안 되는 숫자들을 여러 개를 막 덧셈도 해봤다가 뺄셈도 해봤다가 하시면은 이번에 우리가 2.5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우는 실제 컴퓨터가 숫자들을 계산하는 방식,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못 쓰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컴퓨터를 시켜서 그냥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불을 켰다 껐다 밖에 못하는 이 바보 같은 기계를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 줄 아는 기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계산을 할 줄 알게 될까?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마치 컴퓨터가 덧셈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덧셈이나 뺄셈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컴퓨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숫자 2개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숫자가 2개니까 P와 Q라고 하죠. 그 2개의 숫자를. 그 2개의 숫자를 더한다라고 봤을 때 결과값이 역시 2자리의 이진수로 따졌을 때 2자리의 숫자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선을 나누면 이쪽이 입력, 이쪽이 출력이 될 텐데
입력과 출력을 따졌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봤더니 C는 PQ에 대해서 11, 1방, 01, 00을 다 썼더니 C는 1빵 빵빵. 그럼 C는 P and Q로 계산을 하게 하면 되겠구나. 캐리 부분, 올림수 부분. 그리고 S는 0110이니까 exclusive OR로 계산을 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캐리는 단순히 그냥 AND로 끝났고요. exclusive OR로 하려고 OR을 통과시킨 다음에 not AND를 다시 AND로 묶어서 이렇게 sum에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요게 뭐라고요? half adder, 반가상기예요. 반가상기는 하나의 AND, 하나의 exclusive OR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두 개, 한 자리 숫자 두 개를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숫자는 이진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이진수 두 개를 서로 더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예제를 봤지만 첫 번째 자리 1 더하기 1은 상관없는데 그럼 1 더하기 1은 이진수로 1,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0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1이 캐리, 올림수로 넘어가면 1, 0, 1 이렇게 숫자 3개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0 빼면 1 더하기 1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뭐 그런 경우는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이 자리에 1이 들어올지 0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숫자 3개가 000부터 111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총 8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회로가 필요하다. 네. 그게 바로 전가상기죠. full adder입니다. full adder. 그래서 full adder는 half adder 2개와 half adder 2개와 마지막에 OR 게이트가 있습니다. OR 게이트. 그래서 이 half adder 2개와 OR 게이트가 있는 이유, 마지막에 세 번째 half adder가 아니고 OR 게이트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과제로 드렸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마지막에 또 다른 세 번째 half adder가 아니고 OR 게이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half adder 박스라고 된 것이 사실은 여기서 보이는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단순히 숫자 두 개 덧셈을 시키는데 AND와 OR이 AND, OR, NOT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반가상기 하나에 AND 2개, OR 하나, NOT 하나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정가상기에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뭐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따로 두지만은 뭐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썼던 것들을 그냥 두고 다시 입력값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물리적으로는 한 번만 있어도 다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 게이트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몇 자리의 숫자든 간에 맨 끝자리, 첫 자리는 그 반가상기로, 그 다음에 한 자리씩 올라갈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부터는 다 전가상기, 죄송합니다. 풀헤더 전가상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몇 자리가 되든 그걸 반복해서 여러 자리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실제로 그럼 여러 자리의 숫자가 컴퓨터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게 이제 2.5장의 2.5 섹션의 나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덧셈은 별 문제가 없는데 뺄셈이 이제 좀 곤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뺄셈을 어떻게 한다고요? A 빼기 B는 A 더하기 빼기 B로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기 음수 B라는 걸 어떤 음수라는 개념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수랑 더해라 라고 하면 되지 빼라 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음수를 어떻게 컴퓨터한테 이해시킬 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형태는 음수다라고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음수로 표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2의 보수를 사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2의 보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2의 n 빼기 1승 빼기 a 다시 더하기 1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를
한번 1과 0을 플립하고, 요게 1단계고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스팸이네요. 끊겠습니다. 요즘 스팸이 많이 오네요. 제가 어디 번호 팔렸나봐요. 2단계에서는 그렇게 나온 결과에다가 끝자리에 그냥 1을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물론 올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가 다시 적어놨습니다. 스위칭 0, 1이 1단계고, 네, 이제 이걸 쓸 필요는 없죠. 이제 뭐 이건 뭐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1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보면은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케이스를 19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통해서 우리가 2의 보수로 표현된 음수는 2의 보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2의 보수로 왜 하필이면 2의 보수로 표현을 해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뭐 3을 더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의 보수라는 게 2의 n승 빼기 b잖아요. 그러면 a 빼기 b를 하면 2의 보수로 하면 마이너스 b를 더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b를 더할 수는 없으니까 2의 보수를 하면 요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덧셈을 할 수 있거든요. 요게 2의 보수니까. 네. 그러면 요 숫자에 대해서 더한 거는 사실은 a 빼기 b에다가 2의 n승도 더해진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2의 n승은 그냥 1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딱 채워진 거니까 요것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아, a 빼기 b가 계산이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2의 보수라는 것 자체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뺄셈 대신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음수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비트 표현법 8개의 이진수, 8자리의 이진수를 활용을 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을 때 컴퓨터에 옛날 8비트 컴퓨터, 요즘은 여러분 64비트 컴퓨터입니다. 64개의 자릿수, 이진수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예전에 8비트 시절에는 정말로 계산이 이렇게 제약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 많이 있어요. 뭐 지수, 부동 소수점이라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을 옮겨가면서 큰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8비트 표현법은 2의 8승 256개의 숫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0이 가운데 있을 거고 그 좌우로 127개의 양수 1부터 127까지는 그냥 다 양수로 표현을 하고 128개의 음수 1의 보수, 2의 보수 해서 128의 보수까지를 음수로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256개의 숫자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시면 빵빵빵빵빵빵 다음에 사실은 네, 바로 좀 다른 숫자가 나타나죠. 그죠? 네, 요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갔지?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2의 8승에다가 1을 뺀 겁니다. 네, 2의 보수죠. 2의 8승에 대한 1의 보수가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요 범위인 거예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의 범위의 숫자들에 대해서 두 숫자를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결과값도 이 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는 숫자는 우리가 8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둘 다 양수인 케이스 쉽죠. 한쪽은 양수고 한쪽은 음수인데 계산 결과가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양수인 경우,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계산 결과가 양수인 경우,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그리고 둘 다 음수인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어려운 케이스는 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계산을 했더니 결과가 음수로 나오는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요 부분 뭐 설명 다 동영상 강의에 돼 있고 또한 그 문제로 나갔던 것 연습 문제
그 과제로 나갔던 거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풀어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꼭 풀어 보시길 바래요. 네, 그래도 물론 잘 기억이 안 난다,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한 번만 다시 풀어 드릴게요. 네, 한 번만 풀어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풀어 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죠. 39와 마이너스 89를 더하는 겁니다. 네. 이거 뭐 결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결과는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39와 89를 일단 이진수로 바꿔야 되죠.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39는 32 더하기 7이죠. 7이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네, 8자리로 표현했습니다. 0010, 0111 8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64를 더하면 그 다음 남는 게 35인가요? 네, 35. 그럼 32를 더하면 3이 남네요. 그죠? 2 더하기 1. 네. 그러면 1, 2, 4, 8, 16, 32, 64, 128. 그래서 0110, 00, 아이고, 12 이렇게 되죠. 응? 아닌가요? 아, 25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아우, 제가 이렇게 계산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냅니다. 참, 죄송합니다. 64 더하기 16 더하기 9죠. 네, 그럼 64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1, 2, 4, 8, 16, 32, 64, 128 0101, 100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좀 가렸네요. 네,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89는 이런데 마이너스 89를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89를 구하기 위해서 0101, 1001 그래서 일단 한번 1과 0을 바꾸고요. 그런 다음 1을 더해야 되죠. 1 더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요게 89고 요게 마이너스 89가 되죠. 자, 그럼 이제 39 더하기 마이너스 89를 하면 두 숫자를 쓰면 되겠죠. 0010, 0111 그 다음에 1010, 011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1 하면 0, 111, 1, 111, 1, 1, 0, 0, 1, 1, 1, 1100, 1110 이에요. 근데 첫 자리가 1이니까 얘는 음수란 얘기죠. 그럼 얘의 숫자를 구하려면 역시 2의 모수를 구해야 되니까 0011, 0001 여기다 1을 더하면 0011, 0010 그래서 1, 2, 4, 8, 16, 32 그러면 다 더하면 네, 50이죠. 50 따라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됩니다. 네, 컴퓨터는 사실은 여기까지 계산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 과정은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랜만에 다시 또 손으로 계산을 하니까 많이 틀리네요. 네. 그래서 2장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그 3장 4장 돌아보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사실 3장 4장은 뭐 최근에 했던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돌아볼 게 많지 않을 테니까 3장 4장 돌아보기 할 때는 그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새김질할 게 별로 없으면 다른 문제를 풀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또 이제 또 진도 나간 과제 좀 나가다가 기출 문제 풀어드리는 시간도 과제와 함께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말씀드리지만 뭐 아이쿠 이게 아니잖아. 그 강의 시간이 너무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오프라인도 지루한데 동영상으로 마냥 보는 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말을 빠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설득력이 없죠. 맨날 동영상 막 50분씩 올리는데 40분 막 이렇게 올리는데 뭘 짧게 하느냐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보다가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연습 문제 같은 걸 풀어보다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그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많은 답변,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짧지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계속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제를 내고 또 진도를 나가고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따로 그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벌충하는,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의견을 준 것과 비교한다면 별로 그렇게까지 효용이 높진 않죠. 여러분이 딱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뭐 동영상 뭐 이쯤 됐으면 다 이제 오프 눌렀을 텐데 혹시라도 끝까지 보고 있을 그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네,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늘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교수를 위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달리 드릴 말이 없네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라서요. 늘 제가 여러분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반응이 잘 없어가지고 늘 답답합니다. 네, 뭐 떠나는 마당에 잠깐 귀여운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한 달 된 제 쌍둥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얘 때문에 지금 제가 손목이 아픈 거죠. 네. 아무튼 마지막에 귀여운 사진 보고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좋아지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 그 돌아보기 시간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요. 늘 보면 카톡이나 이런 데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질문 얘기를 반복해서 드립니다만은, 질문은 제가 빨리빨리 오자마자 즉답을 해드리지 못하는 제 어떤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대답은 해드려요. 반드시 해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여러분이 똑같은 돈을 내고 교육 서비스를 굉장히 다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본전을 못 뽑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질문을 안 하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잠을 깨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죠. 이번 주 또 뭐 과제랑 뭐 이런 것들이 나갈 텐데, 퀴즈가 나갈 텐데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